우리 애가 뭐 성적이 나빠, 뭐 남편 정말 성격이 최악이에요 하는 분들은 이게 나만 이런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 Rise together, rise together. 함께 일어나자. 방해가 막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방어력의 핵심이 이것이다 이러시면서 방어력의 핵심은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막혔어.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공감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공감이라는 얘기를 꺼내서 반응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거 네. 알겠으니까 다음 거 알려달라고 그러고. 맞아. 공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로 받아본 적도 없고 해준 적도 없고 이게 계속 좀 악순환되는 게 한 10년, 20년 대 요즘이거든요. 방해력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존재해요. 원래 존재하는데 그 방해력을 만나면 일단 몸에서는 목표한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감정이 상하거든요. 화가 나거나 뭐 슬퍼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일단은 감정이 상하면 좀 편도체라는 부위가 활성화가 되면서 몸에서 반응을 해서 막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심장은 이미 두근거리고 목소리는 커져 있고 막 숨 가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온몸으로 발산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감정부터 완충을 좀 시켜놔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이 공감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정답은 소통이거든요. 소통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감정이 이미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소통을 하더라도 따지고 소리 지르고 이런 소통을 하게 되고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왔다가 내 탓을 했다가 내 탓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남 탓을 했다가 또 남 탓하지 말아야 됐다가 또 부모님 탓했다가 그냥 그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다뤄야 될 것은 감정인데 감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그래 내가 화가 날만 하지. 불안할 만 하지. 불안할 수 있었겠다. 이게 한 5분에서 10분만 해줘도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무슨 대책을 세우니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자꾸 해결책하고는 멀어지는 상당히 안타까웠던 거죠. 아마 조금 놀랐을 거예요. 공감이 방어력이라고? 이렇게 그죠? 남이 나한테 공감을 해주더라도 결국은 내 스스로한테 내가 이렇게 화가 날 만한 거구나 해서 자기 감정에 공감이 되지 않으면 감정이 추스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공감, 자기 감정의 공감,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그것만이 사실 편도체도 좀 안정화시킬 수 있고 자율신경계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 24시간 언제든지 나한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 다행인데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현실적인 대책은 셀프 공감, 셀프로 자기 자신한테 공감을 해줘 버릇해야 또 나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해줄 수가 있고 누군가 해줘도 알아챌 수가 있는데 이게 평상시에 나 스스로한테 감정을 이해를 안 해주다 보니까 해줘도 받지도 못하고 남한테도 못 주는 게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남한테 받는 게 제일 고급스럽고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보편화될 때까지는 셀프 공감이라도 이제 시도는 자꾸 해봐야 됩니다. 보통 셀프 공감으로 어떤 얘기를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해 주는 게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기 직전이니까 야 이게 두근두근 거리는구나 이러는 거구나.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게 무기력이구나 하고 감탄을 좀 해주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분명히 나랑 똑같은 감정을 호소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이해하면서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그 감정을 이해를 해주는 거 과정. 참 나는 이런데 가는 걸 즐겨 하지 않지? 그래서 내가 좀 가슴이 갑갑하고 이게 좀 불편함과 불안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나만 이런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것만 해도 힘들었던 마음이 좀 진짜 풀릴 것 같아요. 그 방해력이라는 가족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집 밖에 있는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집 안에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두기가 좀 가능해요.
퇴근하면 되고, 학부모 모임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들었든 모임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니까 거리두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이 막 가가지고 직원 교육도 막 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다. 교육도 많고 사회의 어떤 기술을 발휘를 하거든요. 문제는 사회생활할 때는 그나마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술을 발휘하는데 집에 들어올 때는 그 기술을 다 내려놓고 와요. 식당에서는 사장님한테 잘 먹었습니다 하고 돈도 드리고 다음에 또 올게요도 하는데 집에서는 밥 먹으면 개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남의 집 다 챙겨주고 선물 다 보내주고 하지만 정작 내 가족한테 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와요. 직장에서 이미 자기의 모든 열정과 기술을 다 쓰고 이제 스위치가 꺼진 상태로 집에 퇴근해서 밤 10시에 부부 간의 대화가 시작돼.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족 간의 문제도 좀 내가 직장에서 쓰던 학교 다닐 때 쓰던 내가 사회생활할 때 쓰던 뇌를 집에서도 써야지 해결이 되지. 가족이라고 해서 그 기술을 안 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또 끊임없는 이제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죠. 저 사람의 습관을 반드시 고치리라. 이런 거 직장 다닐 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냥 전출 가길 바라고 내가 부서 이동하길 바라지. 근데 이제 가족은 안 그렇거든요.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 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거를 다 고쳐놓으려고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 트러블 겪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부모님 연세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해서 저분을 바꿔놓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부모님과의 시간이 몇 년 안 남을 수 있겠다. 요 생각 들면서 오히려 사이가 좋아지거든요.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14살밖에 안 됐는데 머릿속에서는 얘 나중 생각까지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평생 이럴 거라고 생각하거나. 나이를 생각해보면 요즘엔 20대 한 조금만 넘으면 바로 독립하거든요. 가족 문제 해결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목표는 독립이다. 맞아요. 정말 저도 정신과 의사로서 또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이 가족 간의 문제는 독립과 그 사람의 자율성과 인정해야만 선생님 진짜 책에는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가족 문제의 만능 정답은 독립이다. 독립하는 과정이 또 여러 가지 또 긴 길이지만 어쨌든 목표는 독립이겠구나 이렇게 봐야지. 또 우리 사회의 특징이 잘 안 하려면 시도도 하지 마라. 완벽해야 된다. 약간 완벽주의. 완벽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과 실패를 참 힘들어하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자, 잘하자. 요건 뭐 좋은 말이죠. 네, 좋은 말인데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100명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등급도 다 나누잖아요. 예. 상대평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위권 33%가 있고 하위권 33%가 있고 중위권 33%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자 잘하자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이지만 수행이 될 수가 없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목표는 다 있죠. 애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뭐 남편이랑 사이도 좋았으면 좋겠고 자기 나름대로 커리어를 유지하고 또 나도 건강한 몸을 지녔으면 좋겠고 극각형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뭐 일, 사랑, 자녀 교육, 그다음에 내 가정도 완벽하고 나도 완벽하고 1단계는 그렇게 다 됐으면 좋겠다. 자, 좋다. 그게 1단계라면 그게 뭐 100점이라면 100점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또 다음도 모델도 있어야죠. 그거 아니면은 100점 아니면 빵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목표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애도 공부 잘하고 나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2024년 1월 달에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20대 때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17살 때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15살에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나의 리즈 시절이 30대 오는 사람도 있고 40대 오는 사람도 있고 50대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순간에 딱 맞춰서 이 완벽한 오각형이 만들어지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성공은 시간차를 두고 올 수 있다는 거를 노력은 했는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차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뭐 지금 당장 완벽한 결과가 나오진 않더라도 그렇게 훗날을 기약하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100점 아니면 못한 것 같고 교육 잘 시키고 집 가장 잘 꾸리고 이렇게 못하면 왠지 내가 실패한 엄마 같고 단계도 있고 시간별로 오기도 하고 내가 힘들다 보면은 그냥 세상의 기준이 하나로만 자꾸 생각이 돼요. 근데 세상은 넓고 기준은 많다. 저는 의사다 보니까
좀 그 건강을 좀 기준으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설날에는 뭐 덕담하면서 건강이 최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돈 버는 것도 좋고 스카이 대학 가는 것도 좋고 최선을 다해서 건강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도 가치로 좀 넣어주셨으면. 정말 우리 몸 건강 또 마음 건강 그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건강한 거더라고요. 남편 정말 성격이 최악이에요 하는 분들은 남편이 건강을 한 거야. 우리 애가 뭐 성적이 나빠, 뭐 건강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막 공부도 잘해봤고 유명해 주시고 명예도 가지셔 보셨지만 건강하지 않았을 때가 제일 힘들었죠. 그렇죠. 예.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건강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실패라는 게 내가 원하던 걸 이루지 않았고 좌절한다는 게 이 성장의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는 특목고 떨어졌고, 뭐 고등학교는 대학 떨어졌고, 또 대학 다닐 때는 유급해봤고, 뭐 물론 뭐 공부 잘하고 했겠지만 떨어졌을 때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의외로 엉뚱한 데서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영감이라든가 하는 게.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레지던트에 떨어져서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플랜 B 미국에 오면서 이렇게 저의 길을 열어준 거 있기도 하고 플랜 B가 성장이나 깨달음 같은 거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감동적인 얘기였던 게 성숙이라고 하는 게 나 잘하는구나, 나 잘났구나 이러면서 성숙하지는 않는데요. 내가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한 거잖아요. 우리가 수용하는 5개 단계 중에 4번째 단계가 우울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못한다는 게 느껴졌을 때 그냥 그게 다 우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인격적인 성숙이 될 수도 있는 좀 기회가 되는 지금 상황일 수도 있는 거니까 2가지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플랜 A가 되면 좋고 안 되면 플랜 B, 안 되면 건강, 안 되면 성숙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Success is a bad teacher. 티처 잘 못한다. 실패가 티처가 된다. 선생님이 된다. 이런 말을 한 게 생각나고요. 지금 번아웃이라 일을 하는 것이 버티는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만두지 않고 버티며 나아가는 팁, 방법, 조언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그냥 나오는 답이 그만두거든요. 그만둘 수가 있으면은 다 그만뒀죠.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니는 건데 결과가 좋을 거라고 시나리오를 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좋은 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시나리오가 하나 있기는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가 없이 그냥 버티고 있으면 버티는 힘도 줄어들고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플랭크 저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하는데 15초 지나면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왜 이걸 하고 있냐? 이걸 하면은 코어 근육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80대 노인이 됐을 때 골절이 될 위기가 3번 올 거를 1번으로 줄일 수 있다. 그 생각하면서 매일 하는 거거든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면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 그거를 떠오르면 적어 놓으면 좋고 생각이 안 나더라도 내가 인생에서 버티는 힘이 지금 지구력 그렇죠. 코어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훗날 10년, 20년 흐른 다음에 2024년도에 우리 엄마 참 열심히 살았어. 그냥 엄마 대단한 분이셨네. 이런 얘기를 하겠지 하는 시나리오를 하나를 정해놓고 그래서 플랜 A대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얘기해야죠, 뭐, 우리가. 일단 2023년에 진짜 열심히 살았어.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진짜 열심히 살아서 윤원균 선생님한테 사연 보내갖고 사연 채택도 됐던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게 되려면 저도 계속 잘 살아야겠죠. 네. 진짜 시나리오를 쓰라는 거? 나가 나중에 돼서 그때 나는 이만큼 했다는 거 생각하는 정말 그 생각만 해도 지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닥터지 구독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감사합니다. 되게 저한테도 되게 따뜻한 시간이었고 머릿속에 되게 저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오늘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제가 4번째 책을 통해서 해결을 해볼 테니까 오늘은 마음지구력 꼭 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선생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